갈라지는 농가 밭, 타들어가는 농작물, 농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선 곳이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 위치한 범구주 마을입니다. 여기서 지금 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을 다른 또 동네로 좀 가져간다고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뭐 이런 데서는 뭐 가뭄 걱정은 없겠다. 근데 물 없어가지고 농사 못 짓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가뭄 피해가 없다는 이곳 주민들.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다고 하는데요. 합천댐이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비만 오면 물이 담았어요. 우리 이게 지금 완전히 강바닥이 됐죠. 벼를 주로 주작목으로 했는데 벼를 심어 나오면은 1년에 뭐 2~3번씩 물을 담아 보니까 여기에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먹을 양식이 안 됐어요. 황강이 율곡면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홍수 피해가 잦았는데요. 황강을 막기 위해 댐이 필요했고 이제 합천댐은 이들의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여기 황강이 지금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데 이 황강에 댐이 되고 나서부터는 항상 물이 고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물 없어가지고 농사 못 짓진 않아요. 소백 산맥 가운데 자리 잡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인공호수 합천호인데요. 7세만 사는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천혜 낚시터, 합천호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도랑물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수로서 큰 이렇게 물이 담겨 있으니까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유량이 급속히 늘어났다는 황강. 계속되는 홍수 피해로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합천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합천 다목적댐은 1973년 낙동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댐 하류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1974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1982년 4월에 착공하여 1989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저수용량 7억 9천만 톤인 합천댐은 건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산과 창원, 마산, 진해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 생활과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천댐 관리단은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댐 운영 및 시설 관리, 수질 관리, 발전소 및 수상태양광 운영, 그리고 국유지 관리, 댐 주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천댐은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초의 다목적 댐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2012년 세계 최초 준공된 수상태양광 상용화 모델입니다. 평소 발전소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도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SMS로 고장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천댐의 넓은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시설, 환경, 그리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상에 있는 시설은 환경부 수도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환경 모니터링 결과 수질은 물론 플랭크톤, 저서생물, 어류, 조류 등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놓습니다. 환경과 수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천댐과 수상 태양광 시설. 하지만 어디서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죠. 녹조에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체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댐이 있기 전에는 합천역에서 낙동강 하구강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닷새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댐에서 일단 가두면은 그건 사람에 의해서 한 달 또는 2달씩 그 안에 물이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깨끗한 물은 오래 가둬도 좋은데
조금 더러운 물은 가둬두면은 썩는 거죠. 그래서 수질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합천댐에서는 수질 관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댐에서 채취한 채수는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금속 등 23개 항목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구미 수질 검사소로 보내지게 되고요. 나머지 현장 측정 항목인 용존, 상소 등 총 17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합천댐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료의 수질 검사는 BOD와 COD 등 유기물질 농도는 물론 영양염류, 탁도, 세균, 미생물 함유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막을 통해서 물을 여과시킨 다음에 배양기에 넣고 그리고 배양된 미생물, 대장균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합천댐 관리단 수질 실험실과 구미 수질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40여 개 항목에서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합천댐 물은 정수장으로 보내지는데요. 합천댐 수질 상태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합천댐은 연중 1A 등급인 매우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우 좋음 단계는 용존산소가 매우 풍부하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그리고 좋은 식수를 제공하는 합천댐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모를 아픔도 있습니다. 전부 요 마을 농토. 요 물 수면 밑으로는 전부 다 농토고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합천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주민들. 여기 이제 옛날 소재지지. 수몰되기 전 소재지 마을. 요것들이 전부 노라임이가 전답이라 이게 전답. 이게 전부 다 수몰이 다 됐습니다. 놀기도 좋고 참 좋은 환경 속에 살았는데 이 수몰이 되는 물이 황강 상류 지역이었기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데요. 다수 주민들을 위해 선택해야 했던 결정.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었지만 여전히 미련은 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보상을 받는 것도 인근 면의 토지와 똑같이 받았고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전기 발전, 다목적 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 봉산 면 외에는 다 좋아졌죠. 다시 터를 일구고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고향이 완전히 소멸되어 놓으니까 일가 친척들이 싹 전부 전국적으로 막 분산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 제일 막 고향이 그립다. 이것이 하나 흠이고 고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풍부했지만 이제는 풍부하지 않은 물.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관심이 아닌 이제는 양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지금 기존 댐의 정도는 우리 국민이 물을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필요하지요. 그러나 댐을 더 짓는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거니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녹조 문제 때문에 합천댐의 수질은 1A 등급으로서 매우 좋은 상태이고 합천댐의 현재 저수율은 예년 평균보다 10%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 매우 심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니 안심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우리 자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식수, 그리고 환경 문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